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무려 2%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중소은행은 무려 50% 가까이 하락했고, 다가오는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도 작년 7월 이후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리치몬드 연준 지수도 제조업과 서비스가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하면서 증시 폭락을 이끌었습니다. TQ는 25불대로 진입했지만 시간 내 3% 이상 폭등 중입니다. 테슬라는 160불대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오히려 어제 증시가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60불대 지지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시간 외 나스닥은 1.3% 이상 폭등 중인데 이유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서프라이즈 때문입니다. 처음 나오는 빅테크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8.5% 상승 중입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기업이 10% 가까이 상승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눈에 봐도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EPS도 예상치보다 크게 앞섰고 매출도 예상치보다 앞섰습니다. 이미 나스닥은 빅테크가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베팅을 한 상태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크게 비트한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시간 외에서 8%가 넘게 오르는 것도 그동안 이런 빅테크의 실적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글도 실적을 비트했습니다. 구글은 무려 5분기 만에 컨센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도 상회했고 매출도 약간 상회했습니다. 구글은 게다가 자사주를 90조 원 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자사주 매입에 있습니다. 같이 배당주를 하지 않고 미국 성장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배당이 다시 투자가 되는 것이죠. 경이로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인 윈도우 아니면 맥OS를 사용하고 있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 나스닥을 이끄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빅테크가 작은 기술 기업을 계속 삼켜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빅테크에게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미국 빅테크에게 매일매일 몇 시간씩 갖다 바치고 있죠. 인스타, 유튜브, 넷플릭스만 해도 우리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실적을 발표하고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은행이 말도 안 되는 가격 수준으로 폭락한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자본주의의 썩은 뿌리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특별히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와서 속간해줘야 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사실상 파산에 가깝습니다. 곧 파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은 전부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정도 폭파되는 은행들이 계속 나와줘야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경제가 폭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 협상을 밀어붙이지만 디폴트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데 있어 바이든이 계속 강력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부채 한도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바이든은 역시 예상대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은 치매 논란도 있고 나이가 너무 많죠. 바이든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거절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 바이든이 재선을 하려면 지금 어떤 형태로든 위기가 찾아와야 합니다. 그 위기를 민주당인 바이든이 돈을 풀어 메꿀 것이고 그러면 바이든이 재선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온 것은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돈을 얼마나 풀지에만 관심이 있죠. 만약 위기가 온다면 바이든이 재선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제가 팔로우하는 유일한 2명의 인물 중 데이비드 라이언은 오늘 트윗을 날렸습니다. 약 한 달 만에 트윗입니다. 스파이가 전고점을 갱신하는데 실패했고 많이 오른 나스닥은 앞으로 10에서 15% 하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번 트윗은 420에서 430이 상단이라고 말했고 스파이는 420 밑에서 최고점을 찍고 하락했습니다. 데이비드 라이언이 제 뷰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데이비드는 나스닥이 더 크게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나스닥이 앞으로 10% 하락하면 빨간 박스 부근까지 하락할 것이고 TQ도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20.7불보다 더 아래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오면 매수를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만약 나머지 실적 발표가 나락으로 가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한다면 정말 데이비드 말대로 폭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매수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번에 폭락이 온다면 그것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드를 심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점들은 멤버십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설레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